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병행 수입을 했을 때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를 할 때 원가를 정하고 거기다 마진율을 붙여서 판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엑셀 파일을 주로 활용을 해서 원가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엑셀 파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금 화면을 키울게요. 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 표를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 파일을 공유를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앞서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온전히 저한테 저작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 편집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내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수수료가 5%, 환율은 $1 환율 1150원을 넣었고요. 관부가세는 실제 나온 거, 국내 퀵비라고 하면은 인천항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3PL 업체까지 배송 비용이 되겠고요. 국내 배송비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3PL 업체에서 한 달에 나왔던 비용 나누기 출고 건수 했을 때 평균 비용이 2,500원이라는 것을 감안했고, 그리고 제가 고객들한테 받는 비용이 2,500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0원으로 두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용꿈사에 있는 하나로 2,000이라는 3PL 업체를 사용하게 될 경우 2,500원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200을 두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할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보시면 요거거든요. 네이버에다가 2270원, 2300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실제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17,2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가격 설정을 도와주는 할인율입니다. 보통은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진열 안 하잖아요. 몇 프로 할인 해갖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를 도와주는 거고, 이걸 25%로 해도 여기 있는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25%를 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렇죠? 요거는 28,888원이지만 아까랑 가격이 동일하죠. 네. 그리고 해외 배송비는 제가 지금 금액을 총 시킨 금액이 얼마였냐면 약 260만 원 정도를 시킨 거예요. 뭐냐면 구매 대행 수수료 150불을 포함해서요. 그랬을 때 저한테 나왔던 해외 배송비예요. 약 2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시키니까 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배송비가. 근데 이거는 이제 부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여기 있는 상품들 보이시죠? 다 이 정도 부피예요. 이런 거를 시켰을 때 이 정도 나와요. 이게 좀 부피가 크긴 한데 뭐 요것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 나오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근사치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실비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 레드포스트. 그리고 구매대행 수수료는 금액 대비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비는 제가 3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5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쓸 게 15만 원이고 저는 한 달 있다가 또 주문을 할 거니까 이거의 주기는 한 달로 보는 거죠. 그냥 제가. 그러면 이거를 플랫폼 수수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80%가 뭐냐면은 이게 원가가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원가가. 그쵸? 원가가 나오는데 네이버 아까 여기가 실제 판매가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판매가를 이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요걸로. 매출 원가죠.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80으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80%의 가격인 이게 나옵니다. 한번 수식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V5 곱하기 요거죠. 그리고 V5 곱하기 요 80%.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개당 원가 곱하기 180원이 180%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70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80으로 정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1위안당 $1의 가치인데요. 1달러의 가치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아까도 보시면 요것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위안화인데 왜 달러가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배송대행 회사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송금은 달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위안화의 가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원화로 되는 환율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1위안당 0.15달러이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변경시킬 수 있는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37 위안 주고 샀어요. 근데 20개를 샀죠. 그래서 740 위안이 됐어요. 여기 수식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배송비는 27이에요. 근데 배송비 27은 왜 그냥 숫자를 때려 박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드포스트 쪽에서 옹꿈사 쪽에서 이제 옹꿈사가 되겠죠. 옹꿈사 쪽에서 배송비를 측정했을 때 얘네가 54 위안을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셀러가. 근데 20개씩 담았으니까 27 위안씩 나눠서 안분했습니다.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대지만은 그냥 다 20개씩 샀으니까 안분했습니다. 그냥 총 얼마였었냐면 이쪽 배송비가 200위안을 달래요. 그래서 이 200위안에 대한 배송비를 여기다가 안분했습니다. 나누기 6 한 거죠. 그쵸? 33.33에 6으로 나눈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SLM을 했지만 20개씩 시켰습니다. 그래서 105위안이 나왔는데 35, 35, 35로 한 거고요. 네. 뭐 아래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안분을 해서 나왔더니 이렇게 767위안이 나왔고 아까 이거랑 달러를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줬을 때 0.15를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이게 된 거고 수수료는 아까 7%였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123.1이죠. 요걸 그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화로 바꿨고요. 그러면 총 들어간 비용이 구매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26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260만 원에서 이 14만 1천 얼마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5.44%죠. 그래서 쭈루루루루룩 다 했더니 이거의 합이 얼마죠? 네, 100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나올 관세나 부가세나 해외 배송비나 국내 퀵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분하려고 합니다. 개당으로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당 판매가, 원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총 원가였죠. 이게 구매된 수수료가 포함된 원가였죠. 그래서 이거를 20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7,078원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제가 측정된 관부가세 실비 봐셨죠? 그 실비를 5.44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더해준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이제 개당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은 수식을 보시면은 아까 뒤에 요게 관부가세 금액일 거고, 관부가세 금액일 거고요. 이걸 5.4로 나눴어요. 곱했어요. 그러면은 관부가세에서 5.44%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고, 또 나누기 20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개당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개당 1608원이 나와요. 관부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외 배송비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고요. 개당 휙비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근데 아까 요 마이너스 200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예, 3PL 평균, 월 평균 개당 단가랑 그리고 고객한테 받는 금액을 합쳤을 때 3PL 비용이 더 저렴해서 마이너스 200을 친 겁니다. 했더니 개당 원가가 어떻게 나왔냐? 쭈루루루루 다 더하면 됩니다. 9,248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총 원가는 여기다 20개를 곱하면은 원가가 나오겠죠. 그쵸? 이 원가는 어떤 게 반영이 되어 있냐면은 구매대행 수수료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관부가세가 들어가져 있고 해외 배송비가 들어가 있고 국내 퀵비가 들어가 있고 개당 국내 배송비가 계산이 되어져 있는 원가입니다. 그쵸? 이거 정말 깔끔한 원가죠. 거기다 곱하기 20을 했을 땐 총 원가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개당 원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마진율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인 거예요. 이걸로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관부가세까지 다 때려 박았을 때 원가를 80%로 잡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안에서 빠질 게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마케팅비는 내가 안 하면 안 발생하지 않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판매 원가로 잡았어요. 네이버에 노출할 가격이에요. 그럼 네이버 수수료 5% 여기 적용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차액이 이만큼 남는 거예요. 일단 이게 마진이 되겠죠. 그리고 판매 수량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예상 매출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개당 예상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이 개당 예상 수익은 뭐냐면요. 실제로 내가 수익률을 더해 놓은 가격에다가 네이버 수수료를 빼서 개당 원가도 또 뺍니다. 그러면 실제 마진이 한 개 팔았을 때 6,566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그쵸? 근데 이 마케팅비가 8,000원이나 붙네. 이건 뭐냐면요. 20개를 8,000원에 8,000 얼마를 들여서 마케팅비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당 마케팅비로 나눠주면은 실질적인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마케팅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금액이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케팅비는 이제 사실 개당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거보다 금액이 작겠죠. 우리 한번 그래도 여기다 표를 한번 써볼까요? 삽입해서. 개당 마케팅비, 개당 마케팅비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8,200 얼마를 나눠줍니다. 어디 있죠? 개수 여기 있죠? 다 팔았을 때예요. 하나당 마케팅비가 411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밑으로 쭉 해서 수식으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개당 얼마의 마케팅비가 들어가는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적정 마케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15만 원을 설정했을 때 이거 한 개당 판매할 때 판매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마케팅비가 적정으로 나타나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숫자를 하고 금액으로만 안 분한 거지 실질적으로 키워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마케팅비를 개당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네, 보셨죠? 그럼 예상 수익을 볼게요. 개당 예상 수익 곱하기 판매량을 곱한 다음에 전체 마케팅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팔게 되면은 요만큼의 비용이 남는 거예요. 짜라락. 그쵸? 이거의 합계는 224만 5천 원이라는 거죠. 총 비용 얼마 들였나요? 330만 원 들었어요. 그쵸? 근데 예상 매출액은 약 576만 원이 나왔죠. 근데 실질적인 예산 수익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30만 원 들여서 220만 원 벌었다는 뜻이에요. 볼게요. 실제 손익은 그러니까 67% 마진율이라는 거죠. 그쵸?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 물건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이 상품을 22,200원 정도에 올리겠죠. 이건 다 절삭할 거니까. 그리고 판매 가격은 실질적인 판매 가격은 16,700원 정도에 올릴 거예요. 수익률을 80% 정도에 이렇게 올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동일한 상품 판매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제가 그때 최저가를 찾아봤는데 17,000원, 18,000원 정도가 그 사이에서 최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수익률 80%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진율 80% 넣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거고, 마진율은 자기가 각자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정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요 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공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게 스마트 스토어 하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렇게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복사가 돼요. 컨트롤하고 마우스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G마켓이라고 해볼게요. G마켓 하면은 이제 G마켓은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상관없죠. 냅둬도 플랫폼 수수료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G마켓의 실제 수수료가 12%다. 그럼 12%를 싹 바꿔주고 판매가를 싹 다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이제 11번가
11번 가도 수익률이 같으면 이걸로 그냥 두면 되는 거고. 또 가서 이제 독립몰. 독립몰은 카드 수수료가 3. 몇 프로니까 그냥 3%라고 두겠습니다. 네, 3%. 그럼 판매가가 더 괜찮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익률도 더 많아지겠고, 볼래요? 오, 이익률이 더 많아졌어요. 그쵸? 아닌가요? 여긴 70%, 이건 54%, 54%. 왜냐면 이거는 마켓 수수료가 많으니까. 이거는 67%. 독립몰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쵸? 이것도 3%도 현금으로 입금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2.5% 정도로 잡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71%. 우리가 독립몰을 해야 하는 이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관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좀 한결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사장님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처음 사실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경험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 강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려움 저 너머에 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가려면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해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